이번 시간은 상거래, 채권 및 채무하고 상거래 이해, 채권 채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채권 채무회계, 이것은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즉 상거래에는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상거래 이해는 미수금하고 미지급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거래에서는 대여금 있고 채금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어요. 외상거래일 경우 채권하고 채무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언제나 우리 외상거래 또는 작은거래 아니면 계약거래에 있으면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동시에 발생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계정 이해, 이 티계정, 외상 매출금에 대한 티계정하고 대손 충당금에 대한 티계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기초금액이 어디 있어요? 차변에 있고, 기말금액은 대변에 있어요. 이것은 계산된다는 거. 결국 외상매출액 보시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상품매출 또는 제품매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회수액은 차변에 현금 등 하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T계정, 이것은 전산회계 2급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차기 이월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차기 기초금액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음의 추심 및 할인, 이것에 대해서 전산회계 2급에서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즉 어음을 4월 1일 날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일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7월 1일 날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면서 추심한다고 표현하죠. 이것은 영업거래예요. 근데 중도에 돈이 부족해요.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어음을 중도에 금융기관에 매각합니다. 이것을 영업 외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처리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도 매각한 것은 할인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심 만기가 돼 갖고 은행에 제시해 갖고 추심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이럴 경우 이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판관비가 되는 거죠. 판관비가 되면서 이것은 영업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음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주식회사 한라에게 제품 10만 원으로 외상 판매하고 대금은 약소금으로 지급받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라는 상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백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품 매출이죠.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변에 받으러 온 10만 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라 입장에서 상품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그리고 대변에 뭡니까? 업무로 우리 발행해 줬으니까 지급업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러니까 외상거래에서는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상품 20만 원을 구입하면서 상품 판매로 받은 어음, 이것은 받을 어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 주식회사 설악은 상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죠. 결국 이것은 상품 매매업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기업은. 그러면 우리 백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품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20만 원, 대변에 배서 양도했다고 그랬죠. 어느 회사? 주식회사 한라 거.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한라 어음을 받으러 해갖고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는 거죠. 설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품 매출이 20만 원이죠. 차변에 받으러, 그렇죠? 받으러 주식회사 한라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죠. 따라서 차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상품 판매로 받은 어음이 만기가 됐대요. 발행인은 주식회사 개론. 추심 수수료 1,000원을 제한 99만 9천 원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주식회사 백두 입장에서 우리 받으러 오면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에 받으러 오면서 당좌예금이 얼마 들었어요? 99만 9천 원 들었죠. 그리고 1,000원은 은행 수익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 계룡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급어음이 있던 것을 우리 차변에 지급어음 하시면서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인출된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지급어음, 대변에 당좌예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할인한 겁니다. 단기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신라부터 받은 어음을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얼마? 10,000원. 이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90,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다 하면서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 그다음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10,000원 하시고 보통예금 90,000원에 입금된 거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거래 이해 채권인 미수금과 상거래 이해 채무인 미지급이 있어요. 결국 토지 등 즉 유형자산을 처분했어요. 어음을 수취했다고 해서 받으러 오면 안 됩니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토지 등을 구입했어요. 근데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급해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겠죠? 뭘로? 미지급으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거래 이해 채권하고 채무를 구분하실 줄 아시겠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차량을 1,000,000원에 구입하고 800,000원 당사수표를 발행해주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까지 주기로 했다. 결국 주식회사 백두 입장에서는 왜 차를 샀겠어요? 영업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지금 차량 운반부, 즉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를 얼마? 800,000원이죠. 그러니까 당좌금 800,000원. 그리고 다음 달 말일까지 주기로 하다. 결국 미지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거래 이해 채무가 되는 거죠. 근데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는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따라서 이 회사에서는 제품 매출이 영업수익이 되는 겁니다. 영업수익이. 그리고 차변에 현금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받았으니까 즉시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200,000원은 미수금이 아니죠. 왜? 현대자동차는 이 영업수익을 위해서 외상현을 했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인 외상매출금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하이몰이 영업 목적으로 구입해서 회사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던 토지 중 일부를 500,000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100,000원은 자기하수표, 자기하수표는 현금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하면서 주식회사 백두의 회계 처리를 보기 전에 처분 손익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처분 손익은 어떻게 합니까? 처분가액이 얼마? 500,000원이죠? 여기에 장부가액 350,000원 처분하니까 150,000원이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에 토지 지금 350,000원 장부가액을 날리시고, 그 다음에 현금 100,000원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000원이 처분했으니까 400,000원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다니까 미수금이 40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거래 이해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 그리고 대변에 이제 150,000원이 빕니다.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것은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몰이 입장에서는 토지를 구매했죠. 얼마에 샀습니까? 500,000원. 그래서 영업 목적으로 구입했다니까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현금, 즉 자기합수표로 줬으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하다니까 미지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래 이해 채무 400,000원 이렇게 기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래 이해 채권하고 채무를 우리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산회계 이익 있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